네. 늦은 밤중에 여러분들 안녕. 선생님은 지금 이 동영상 이제 촬영할 때 오늘 사실은 일요일이거든. 사실은 선생님 생일이기도 하고 그래갖고 집안에 어른들 생일하고 겹쳐가지고 좀 바쁘게 잔치를 치르고 바쁜 와중에 또 여기 학교에 나와서 동영상 촬영을 하는데 사실은 쌤 토요일 계약하고 나서 토요일 일요일 또 매일 나와서 동영상 하나씩 만드는데 그 여러분들 일주일에 4시간씩 들었잖아. 그래서 동영상을 일주일에 4개씩 올리려면 상당히 바쁩니다. 뭐 일단은 신세 한탄하는 건 아니고 뭐 그러니까 그 잘 들어달라는 얘기지. 여러분들이 그 밤에 여러분들 학원 갔다 오고 옷을 바쁘죠. 힘들고 또 동영상 들을 시간 없다 하고 뭐 충분히 이해는 하는데, 하지만 여러분들의 그 대다수의 학습 가능성을 믿기 때문에 다 여러분들이 주체적으로 자발적으로 자기주도적 학습에 정말 선생님 생각에는 여러분들 평생에 이 수업이 도움이 될 거라 생각해서 꾸준히 밀고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쓸데없는 얘기해서 미안하다. 자은 시간 뺏기고. 자, 이제 시작하도록 할게. 자, 오늘은 여러분들 두 번째 중단원 혼합물의 분리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중단원에서 여러분들 밀도, 끓는 점, 그리고 녹는 점, 용해도, 이렇게 얘네들이 이 물질을 구별할 수 있는 고유한 물질의 특성이라는 걸 배웠어. 그러면 물질을 구별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특성을 이용해서 우리는 혼합물을 분리할 수 있겠지. 그래서 처음에 첫 번째 소단원은 바로 밀도차를 이용해서 분리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학습 목표 첫 번째, 밀도차를 이용하여 혼합물을 분리할 수 있다. 그러면 혼합물을 분리하는 방법에 대해서 안다면 우리 생활에서 이러한 밀도차를 이용해서 분리하는 예를 찾아보자. 딱 학습 목표를 봐도 이번 단원은 매우 쉬운 단원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배울 내용은 너무나 쉽습니다. 근데 한편으론 걱정되는 건 선생님이 이제 탐구활동지를 만들고 여러분들 파워포인트를 그 편집해가지고 이제 동영상 제작을 하는데, 탐구활동지 만들어 놓고 보니까 이거 또 애들 많이 떠드는 거 아니야? 이런 걱정도 살짝 있어요. 너무나 쉬운 단원이기 때문에. 하지만 그래도 뭐 어려운 단원이 있으면 또 쉬운 단원이 있을 테니까. 자, 나가볼까요? 할아버지답니다. 농촌. 맛있는 쌀을 얻으려면 좋은 벽실을 얻어야 되죠. 그러면 이 농부 아저씨들은 어떻게 좋은 벽실을 골라낼까요? 그러니까 소금물에 이제 벽실을 담가 놓으면 알맹이가 요문, 알맹이가 많이 들어있는 좋은 벽실은 깔아앉고요. 그 다음에 쭉정이라고 해서 껍질만 있고 속에 알맹이가 들어있지 않은 곡식을 쭉정이라고 하는데 얘네들은 뜹니다. 이렇게 소금물을 이용해서 좋은 벽실을 고를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번 시간에 학습을 하고 나서 한번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여러분들 이 탐구 활동을 통해서 서로 섞이지 않는 액체 물질의 혼합물을 어떻게 분리하는지 한번 알아봅시다. 예를 들면 물과 식용유의 분리죠. 쉬운 영상 보실까요? 짜잔. 분별 깔때기를 이용하여 서로 섞이지 않는 액체 혼합물을 이게 분별 깔때기야. 실험을 해보겠습니다. 잘 기억해둬. 분별 깔때기를 링에 세웁니다. 분별 깔때기에 물과 식용유의 혼합물을 100ml 정도 넣습니다. 딱 봐도 위에 식용유다. 어느 게 밀도가 작고 어느 게 밀도가 큰지 알겠죠? 분별 깔때기에 마개를 막고 혼합물이 두 층으로 나누어질 때까지 기다립니다. 두 개의 층으로 나누어졌습니다. 마개를 연 다음 콕을 돌려 아래층의 액체를 분리합니다. 아래 물을 먼저 분리하죠.
이제 마이크로 컨트롤러를 싹 분리를 하는데 중요한 건 경계면이지. 경계면 부분의 액체를 따로 받아냅니다. 경계면 부분은 물과 식용유가 섞여 있으니까 따로 받아내. 그럼 뭐 딴 데 버려야지 뭐. 위쪽 입구를 이용하여 위층의 액체를 다른 비커에 받습니다. 위쪽에 식용유는 다른 비커에 받으면 됩니다. 쉽죠? 빠바밤. 자, 아주 쉬운 동영상을 보았습니다. 자, 그러면 아까 여러분들 자 분별 깔때기 잘 기억해도 이 분별 깔때기에서 위층은 아래층은 무엇일까요? 위층은 식용유, 아래층은 물이죠. 왜? 밀도가 크니까 아래층, 그러니까 밀도가 작아서 위로 뜹니다. 자, 여러분들 이제 밀도라는 개념을 알았으니까 무거워서 깔아앉는다, 가벼워서 뜬다, 이제 과학적으로 이런 말 쓰면 안 돼요. 밀도가 커서 깔아앉는다, 밀도가 작아서 뜬다, 이런 말을 사용해야 됩니다. 자, 그럼 물과 식용유 두 층으로 나누어지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방금 선생님 말했듯이 밀도라는 말을 들어가야 되죠. 밀도가 다르다. 간단하죠. 밀도가 다르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여기 분별 깔때기라고 하는데요. 이 분별 깔때기에서 위에는 밀도가 작은 식용유, 아래는 밀도가 큰 물입니다. 서로 섞이지 않는 밀도가 다른 액체 물질의 혼합물이 있다. 예를 들면 물과 식용유. 그러면 어떻게 해서 분리하느냐? 바로 밀도차를 이용해서 분리한다. 그래서 밀도가 큰 액체는 아래로 가라앉고 밀도가 작은 액체는 위로 뜹니다. 이렇게 밀도 차이가 있는 액체 혼합물을 분리하는 기구에는 보통 두 가지가 있는데요. 무엇일까요? 자, 이건 책에 줄을 쳐주세요. 필기해 주세요. 분별 깔때기. 자, 분별 깔때기. 이 그림상에서 보시는 거. 그 다음에 여러분들 스포이트 아시죠? 실험실에서 많이 사용해 봤을 겁니다. 스포이트 이 두 개입니다. 자, 그럼 우리 주변에서 액체 혼합물 분리 예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먼저 참기름과 간장 둘 중에 어느 게 밀도가 클까요? 당연하죠. 기름이 보통 위에 뜨잖아요. 간장이 밀도가 더 커요. 보통 간장 여러분들 어떻게 만드는지 아시죠? 선생님도 저 촌에서 안 자라고 잘은 모르지만 여러분들 콩을 이제 메주로 만들잖아. 그러면 이제 소금물에 넣어서 이렇게 담그는 거야. 그래가지고 뭐 물, 소금, 뭐 그리고 콩 여러 가지 물질이 섞여 있는 혼합물이잖아. 맞죠? 위에는 참기름, 아래는 간장. 그럼 여러분들 물과 에테르 둘 중에 어느 게 클 것 같아? 밀도? 당연히 물이 더 큽니다. 물은 1이고요. 1g per 세제곱 센티미터. 에테르는 한 0.7쯤 됩니다. 0.7g per 세제곱 센티미터. 근데 이 에테르라는 물질은 여러분들 유기물질을 녹이는 용매로 자주 사용된다고 하는데 그 의약용 마취 같은데 병원에서 좀 사용하고요. 뭐 토양, 살충제로도 이용되고 있는 물질입니다. 자, 그건 뭐 시험에 안 나오고요. 에테르보다는 에테르와 물은 밀도차로 구별할 수 있다, 분리할 수 있다. 이걸 여러분들 이해하면 되시겠습니다. 물이 크니까 가라앉습니다. 밀도가. 그 다음 물과 사이화탄소는 어느 게 더 크냐면 보통 물보다 그 밀도가 큰 물질이 잘 없거든. 많이 없어요. 수은하고. 사이화탄소도 그 중에 하나인데요. 사이화탄소가 한 1.59g per 세제곱 센티미터쯤 됩니다. 근데 이 사이화탄소도 여러분들 잘 들어보진 않았죠. 보통 맡으면 안 돼요. 여러분들 간하고 신장에 별로 안 좋고요. 오존층도 파괴하는 그런 물질입니다. 그래서 과학실에서는 거의 사용을 안 할 겁니다. 이거는 여러분들 우리 건강을 위해서. 근데 직접 맡아보면 여러분들 클로로폼하고 냄새가 좀 비슷한데요. 좀 마취제로 쓰이는. 그리고 뭐 세탁소 클리닝 그 다음에 선박 엔진 세척하는데 용매로 해서 좀 녹이 있는데 좀 세척하는데 많이 사용합니다. 자, 아무튼 물이 위로 밀도가 작아서 사이화탄소는
아래로 가라앉습니다. 자, 그 다음엔 우리 주변에서 밀도차를 이용한 혼합물의 분리의 예를 한번 알아보도록 할까. 선생님이 말이야, 여러분들 탐구 학습지에다가 우리 주변에서 밀도차를 이용한 혼합물의 분리 예를 책에서 한번 찾아서 3가지 써봐라 했거든. 그래갖고 여러분들 이번 시간에 배우고 안 보고 한번 적어보자. 책에 없는 것도 생각나면 적으면 돼요. 아까 전에 얘기했듯이 벽실을 이제 소금물에 담그잖아. 물보다는 소금물의 밀도가 좀 더 큰 거 아시죠? 그래서 밀도가 작은 죽정이는 껍데기는 뜨고요. 밀도가 큰 잔류문 알맹이가 꽉 찬 벽실은 아래로 깔아앉아서 이렇게 분리를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신선한 달걀을 신선한 달걀이랑 그 다음에 좀 오래된 달걀 뭐 겉으로 보면 구별 안 되잖아요. 근데 한 10% 소금물에 담그면은 신선한 달걀은 깔아앉고 그 다음에 오래된 달걀은 내부에 공기가 좀 집이 커져 가지고 밀도가 작아진다고 하네. 그래서 그렇게 분리를 한다고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선생님은 이제 이 사진을 보니까 옛날 태안반도에서 일어났던 기름 유출 사고가 생각이 나네요. 그러면 이렇게 기름 유출이 일어난 사고가 났을 때는 빠른 시간에 이제 바다에 유출된 기름이 있잖아. 밀도가 작고 아주 잘 퍼집니다. 그래서 산소 햇빛을 차단해 가지고 물고기 아가미 같은 곳에 침투해서 호흡도 곤란을 일으키고 엄청난 생태계 파괴를 가져오게 됩니다. 자, 그래서 빠른 시간 내에 오일 펜스를 울타리 같은 걸 빨리 쳐가지고요, 퍼지는 걸 막은 다음에 뜰채나 흡착포를 가지고 기름을 제거하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 사금이라고 들어보셨 적 있습니까? 모래에 섞인 금을 사금이라고 하는데요. 이러한 사금은 여러분들 하천, 시냇물 같은데 우리나라에서는 잘 없고요. 외국에서 아직도 이걸 채취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릇에 담아서 물속에서 흔들면은 밀도가 작은 모래는 씻겨 나가고요. 여러분들 금 혹시 만져본 적 있으세요? 들어본 적 있으세요? 금괴 같은 거요. 직접 들어보면 밀도가 커서 무겁게 느껴져요. 작은 부피인데도 불구하고요. 그러니까 밀도가 큰 사금은 아래로 가라앉죠. 그 다음에 여러분들 원심분리기라고 해서 여러분들 지난 단원에서 혈액을 원심분리기로 회전시키면 밀도가 큰 혈구는 아래로 가라앉고 밀도가 작은 혈장은 위로 뜨잖아요. 이렇게 밀도차를 이용해서 혈장과 혈구를 분리할 수 있어요. 선생님도 연수가 썼을 때 과학교육원에서 이 원심분리기를 또 비싼 걸 가져와 가지고 혈장과 혈구를 직접 분리하고 관찰도 하고 그랬답니다. 그때 피를 가위바위보 져가지고요, 피를 좀 많이 뽑았어요. 아팠죠. 자, 그럼 소금물로 좋은 벽실을 고를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 다시 한번 이제는 알 수 있습니다. 자, 알맹이가 꽉 찬 벽실은 밀도가 커서 소금물 아래로 가라앉는다. 반드시 밀도라는 말을 들어가야 되죠. 쭉정이는 밀도가 작아서 소금물 위로 뜨게 됩니다. 자, 개념 확인 풀어볼까? 산화탄소는 물보다 밀도가 크고 물과 섞이지 않는다. 그러면 이 혼합물을 분리하는 기구는 무엇일까요? 네, 분별 깔때기, 스포이트. 보통 스포이트는 액체 혼합물이 양이 적을 때 사용하는 겁니다. 양이 많으면 분별 깔때기를 사용하고요. 모래와 스티로폼 부스러기가 섞여 있다. 그러면 밀도 차이를 이용해서 어떻게 분리하느냐? 딱 느낌 오는데 어떻게 할까 얘들아? 가만 생각해 봐봐. 그래, 물에 넣으면 돼. 물에 넣으면 모래는 가라앉잖아요. 밀도가 커서. 스티로폼은요, 물 위에 뜨죠. 그렇게 분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개념하게 풀어보셨고요. 잠깐 여러분들 선생님 오늘 특별히 문제 하나 풀어주도록 하겠습니다. 학습지에서 풀 거야. 여러분들 모동활동 시간에 뒤에 있는 문제도 좀 많이 좀 풀어주세요. 열심히. 밀도차를 이용한 혼합물을 분리하는 예로 옳지 않은 거. 모래에 섞인 사금을 채취한다. 벽시, 바닷물. 딱 보면 알겠죠?
딱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쌤 생각에는 5번 같습니다. 자, 눈금 실린더에 어떤 액체 혼합물을 넣었더니 오른쪽 그림과 같이 3개의 층으로 나누어졌네. 밀도 차이에 의해서. A의 밀도가 가장 크다. 아니지. 위에 있으니까 밀도가 작아야지. B는 C에 녹는다. 녹으면 분리가 안 되지. 이렇게. C의 농도가 가장 진하다. 이걸 어떻게 할 수 있냐? 농도가 진하고 자시고 하는 걸. 세 가지 액체는 서로 잘 섞인다. 층으로 분리되었다는 건 안 섞인다는 겁니다. 분별 깔때기에 넣고 꼭지를 열면 밀도가 가장 큰 C를 밑으로 먼저 분리할 수 있죠. 5번 마지막입니다. 자, 오른쪽 그림과 같이 실험기구로 분별 깔때기. 분별 깔때기야 뭐? 밀도. 자, 밀도 말고 딴 거 제껴. 2번, 4번, 5번. 니네 탈락. 자, 물과 에탄올, 물과 에테르. 뭐 할래? 딱 배웠잖아. 3번. 역시 동영상 강의 들으면 문제도 쉽습니다. 자, 오늘 이상 끝. 안녕.